테슬라 하락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저 또한 어제의 하락이 스타쉽 우주선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스타쉽 우주선보다는 여러 증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2%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이 횡보하고 있을 때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 오픈 AI의 지분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5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15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다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보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료로 따로 채팅방을 운영한다든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제보 메일로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났을 시 10%를 수수료로 내라고 하는 저를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만 운영하고 있고 유료로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이었다. 그리고 장 막판에도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의 밑골이 다르면서 약간의 반등해 주었습니다.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반등을 하였죠. 그러므로 미국 소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 하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지수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미뤄지니 아니면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만큼의 주가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크게 깨지 않으면서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자, 테슬라를 리뷰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커뮤니티에 어떤 주식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봐도 항상 테슬라가 1등이란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에 올인하지 마시고 항상 분산 투자로 진행해 주셔야 주식 투자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상승을 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이 상승해 줘야 주식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리뷰해 주는 종목 테슬라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종목들도 보시면서 분산 투자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어제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시험 비행에서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제의 하락이 스타쉽 우주선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스타쉽 우주선보다는 여러 증권사에서 테슬라를 매도 의견을 냈다는 게 하락의 더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웰스파고에서도 매도 의견을 내면서 하락에 더 불을 지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도 의견이 많은 건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테슬라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다음 가격대인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빨간색 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봉 정확히 이 빨간색 선 깨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 N자형 패턴으로 하락폭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죠. 지금 2차 매수 가격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0 부근입니다. 하지만 이 $100 부근 전에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상승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저는 2차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100까지 오게 됐을 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빨간색 선 깨졌기 때문에 하락폭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약 2.4%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3%까지 상승해 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스를 한번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프로를 출시하면서 어제 2%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이 횡보하고 있을 때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 오픈 AI의 지분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도 횡보할 때 공유해드리고 나서 이만큼의 상승을 먹었었고 지금 연속 2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번 주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날 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정확히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APL입니다. 자, 애플도 어제 1%가량 상승해 주었었죠. 애플의 뉴스를 한번 보자면 애플이 AI 스타트업 다윈 AI를 인수를 하면서 다윈 AI 직원들이 애플 AI 부서로 합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사업을 정리하고 AI 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은 AI가 대세라는 걸 한 번 더 입증해주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애플은 이러한 3단계 박스권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은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단기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지표 다 상승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알파벳 어제 2.4%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벳도 제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를 했으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알파벳 곧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폭이 생기게 되죠. 지금 알파벳,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MZN입니다. 아마존닷컴 어제 약 1.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자면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북미에서 빅스프링 세일을 개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2% 상승해 주었죠. 하지만 빅스프링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존닷컴이 상승한 게 아니라 지금은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계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상승해 준 것입니다. 결국엔 아마존닷컴 21년도 전고점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제가 이때도 계속적으로 21년도 전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21선 정확히 지켜주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A입니다. 메타는 어제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면 되는 거고 메타는 제가 아마존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한 번에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 메타 또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줄 수 있다라고 보유 의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약 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일 뿐이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만약 엔비디아 없으신 분들은 지금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 사이 부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엔비디아가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실적을 동반하고 거의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보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러한 깃발 형태의 삼각 수렴 하단 라인에서 이때 모아가면서 지금 약 2달간 9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저는 엔비디아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비중 축소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약 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제 수요일날 영상에서 만약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하고 반등해 준다면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이렇게 꺾인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고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SOXX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로 보시면 상승 추세가 더 확연히 보이게 되죠. 자, SOXX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SOXL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나오게 됐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그러한 상황은 한 2, 3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SOXL은 우리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가지고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100%가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이번에도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 없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0.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만약 하단 라인에서 또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 나온다라고 했을 때 TQQQ 없으신 분들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SOXL이 지금 하단 라인까지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QQ 약간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깰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TQQ를 QQQ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QQQ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정은 줄 수 있겠죠. 이러한 조정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이렇게 약간 조정 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상승 추세고, 자, 상승 추세 깨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이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제가 당분간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모습을 TLT로 한번 보면 지금 121선 갈색 선 라인까지 하락폭이 지금 하루 이틀은 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121선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음봉 뜨면서 힘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추세에 있어서 여전히 상승 추세다. 또한 SOXL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의 폭은 조금은 남아있다. 이건 하루 이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지나면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겠죠. AMD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음봉이 뜨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끌고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M입니다. 자, TSMC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음봉 뜨면서 또 단기 조정 보여주고 있죠. 어제 약 3%가량 빠지면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차트가 똑같은 모습이란 거 볼 수 있겠죠. TSMC 또한 없으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뜨게 됐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또 모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TSMC는 제가 21년도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바닥에 있을 때 계속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 외에서 1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121선 갈색선 깨질 때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오픈 AI 이슈가 뜨면서 어도비의 기대감이 사라졌었죠. 그래서 이때 원칙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이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지지됐던 121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N자형 파동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매도를 하고 간 것입니다. 이렇듯 원칙을 지켜야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도비가 이 구간에서 121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기는 힘든 구간이었었죠. 왜냐면 지금 앞에 쌍봉으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CI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어제 엔비디아 조정받으면서 6%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 또다시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 없이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N자형 상승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8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완만한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고 편안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매매 정말 쉬웠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여전히 의견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깨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들고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PY입니다. 자, S&P 500 보시면 QQQ랑 똑같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뜰 때는 S&P 500 없으신 분들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지금 노란색 선 21선 깨졌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조정을 이 전고점 저항 라인 때 가격으로 보자면 21달러 부분까지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제가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3일 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약 60%가량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지금은 단기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GNI입니다. 매그나이트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그나이트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고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U. 퍼브매틱 어제 약 2.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퍼브매틱 또한 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후 조정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린 거죠. 결국에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한 번 더 상승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그나이트 또한 퍼브매틱처럼 지금 2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는 똑같은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0.6%가량 하락해주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분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저의 1차적인 목표가는 검정색 선 라인 125달러를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125달러까지 올 수 있고 125달러 넘고도 상승폭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 어제 약 4%가량 하락해 주면서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조정 구간에 와 있죠. 이러한 조정은 한 2, 3일 정도 지나야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노란색 선 21선과 맞닿는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ACM 리서치 또한 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한 3일 만에 7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항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이 5일선 깨지거나 11선 깨질 때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수익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DX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DNA입니다. 자, 케어DX 어제 약 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부분까지 조정을 한 차례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만약 케어DX 오늘도 하락해주면서 21선
깨고 내려왔을 때는 저는 케어DX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DX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한 2, 3일 안에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양봉 만들어주면서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죠.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PNG입니다. 자, 쿠팡 어제 약 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만큼의 상승이 쉴 틈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필요하겠죠. 단기 조정은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이 구간까지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고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EBAY입니다. 자, 이베이는 어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베이 또한 제가 쿠팡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때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 드렸었죠. 자, 이베이는 우리가 1차 목표가 이 검정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51달러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선정하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검정색 선 라인 뚫고 올라와 주었죠. 아주 좋은 모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PRX입니다. 자, 캐럴리스트도 어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차례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 마치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럴리스트 1차 목표가 18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고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21달러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전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리프트 어제 약 3%까지 반등해 주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2% 하락으로 마무리하였죠. 하지만 리프트는 지금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조만간 3, 4일 후에 또다시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전고점 부근 뚫어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리프트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 파란색 선 넘으면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이틀 만에 바로 38%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조정 후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F5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네트워크스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F5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2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VAV입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어제 약 1.9%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이만큼의 상승에 따른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라도 어떠한 주식이라도 큰 상승 뒤에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2, 3일 안에 마무리가 되면서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제가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한 이틀 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40%가량의 상승을 한 차례 보여주었죠.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 후 반등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ARA입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어제 약 7%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게 됐을 때는 저는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좌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BHC입니다. 자, 바슈 헬스컴퍼니 어제 약 1.7%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 후 반등에 성공하였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바슈 헬스컴퍼니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 드렸었죠. 바슈 헬스컴퍼니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상승의 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제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DC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힘이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될 것 같고 SOXL처럼 지금 하락폭이 지금 한 2, 3일 정도 남게 된 거죠. 그 안에 양봉으로 지지해주면서 반등할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블랙라인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하지만 자, 이러한 하락은 이만큼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일 뿐이지 큰 추세로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보시면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조정은 이만큼의 조정 후 지지 후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라인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지금은 약간의 조정 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OFI입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날 전환사채 발행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구간에 와 있죠. 만약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과 이 파란색 선 481선 정확히 깨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RVL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결국엔 오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힘이 빠지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은 단기 지표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고 이제 이 구간에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을 또다시 잡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증권사에서 마블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95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주가 65달러 부근이고요. 자, 마블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까지 결국엔 다 하락해 주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 4일 정도는 지나야 또다시 상승 추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I입니다. 자, C3AI 어제 4%가량 하락해 주면서 결국에 이 전고점 부근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선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C3AI는 나머지 물량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3AI는 우리가 이때 모아가면서 실적 발표 후 한 차례 34%가량의 큰 상승을 먹었었죠.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 어제 0.5%가량 하락해주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퀄컴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갔으면 되는 거고, 제가 이때 공유해드리고 나서 결국에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되었었죠. 퀄컴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죠. 인텔은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면서 아직까지는 121선 갈색선 깨지 않고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때가 1차 매수 가격이 되는 거고, 2차 매수 가격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파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 라인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121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은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힘이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상승 추세로 결국엔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ONQ입니다. 아이온큐 어제 약 3%가량 하락해 주면서 이제 파란색 선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 볼 수 있겠죠. 이 파란색 선 라인에서 양봉으로 지지해 주면서 반등할 때는 2차 매수 가격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이온큐는 3, 4일 안에 또다시 단기 조정 마친 후에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죠. 아직은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은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둘 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 아이온큐보다는 리게티 컴퓨팅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그 후로 약 6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이 파란색 선, 굵은색 선 라인을 보고 달려왔었고 지금은 1차 목표가 찍은 후에 약간의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기지표, 장기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다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OPRA입니다. 오페라 어제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음봉 나와주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럴 때 비중 축소를 하고 가는 겁니다. 오페라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었죠. 그날 바로 20%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까지 약 2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비중 축소를 하고 나머지 소액만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장기, 중기 보시면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상승 폭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이때와 같이 한 2, 3일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M입니다. 줌 비디오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게 되면서 공유드렸었고 지금은 이 하단 라인에서 일부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줌 비디오는 지금 이 $60 하단 라인 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크게 봤을 때 여전히 바닥이고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Q입니다. 자, 블록 어제 5%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단기 큰 상승 보여주면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 하지만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쿄 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OCU입니다. 자, 도쿄 사인 어제 약 3%가량 하락해주면서 이 상승분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한 2, 3일 동안에는 또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또다시 2, 3일 후에 조정 후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제가 또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종목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구독자들이 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한 분들도 새로운 종목의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치프 테크놀로지입니다. 티커 심볼 QFIN입니다. 치프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금융 플랫폼 회사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실적에서도 전년 대비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 지금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1001선 검정색 선 라인도 뚫어주었고 자, 1차 매수 시점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16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자, 페이팔 홀딩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영진들도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팔 홀딩스는 결제 시스템 관련 회사죠.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자, 페이팔 홀딩스는 제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갈색 선 121선 손절 라인을 잡고 지금부터 모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형주들도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분산 투자로 계좌를 이끌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댓글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